지금 출발이 뭐냐면 그만두는 게 빈번해지고 있다. 네네. 더 나아가서 일상화되고 있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취업난이 있다는 거예요. 취업난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두고 움직였으니까. 근데 막상 지금 기업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일할 분들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직업을 구하시는 분들은 일할 데가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계속 계시고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은 늘 있는데 이분들이 경력을 쌓는 순간 움직이는 거예요. 모래시계형 조직으로 바뀌어요. 회사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사원 때만 이렇게 불러요. 무슨 씨라고. 대리 되는 순간부터 정확히 김대리님 이런 식으로 직급에 님자를 붙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름을 안 말하는 사회였다는 얘기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잖아요. 네. 누군가 나를 예우해주는 표상이 되죠.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함께하는 시간이죠. 신과 함께 오늘 아주 재밌고 유익한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시대 그리고 시대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파는 분, 우리 송기령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송기령님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원래 송기령 부사장. 네, 그거 오래 하셨죠. 이제 우리 송기령 전 부사장님께서 자유를 얻으셨어요? 핵개인의 시대를 선포하면서 스스로 보여주셨어요. 내 스스로 핵개인의 시대 책을 냈는데 내가 핵개인이 아닌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 그래서 이제 나도 그럼 핵개인 자연인 한 명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 던지시고. 근데 그 얘기 있었어요. 핵개인의 시대라는 이제 책을 낸 다음에 설명을 드리니까 핵개인은 그러면 핵가족에서 나온 건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모티브는 맞거든요. 뉴클리어를 가져온 거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거 그러면 핵가족은 한 4인 가구, 5인 가구 그랬으니까 그러면 핵개인은 1인 가구냐고. 근데 1인 가구도 반찬을 본가에서 얻어먹으면 핵개인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독립했어요 그러는데 월세를 막 부모님이 내주세요. 그거는 독립이 아니죠. 네. 자립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렇죠. 자립해야죠. 그럼요. 벌이를 해야 되는데. 반찬도 내가 만들거나 쿠팡에서 사거나. 그렇죠. 어떻게든지 해나가야 되는 게 그게 핵개인이라서 거꾸로 5인 가구도 각자 살면 핵개인이에요. 한 집에 살 수는 있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방도 본인이 치우고 내다보는 식구들한테 본인이 한 음식도 나눠주고 이런 핵개인이 되는 거고 늘 누가 해주면 핵개인이 아니죠. 가족들한테도 나눠주고 내가 한 음식을. 그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 예전 같았으면 뭐 먹을래 그랬을 때 막 싸웠다는 거예요. 나 어저께 뭐 회 먹었어. 난 불고기. 그러면 이제 답이 안 나온다고. 네네. 근데 지금은 각자 시키고 각자 폰으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요리도 각자 한 다음에 물어보기도 한대요. 드실 거냐고. 조금 더 먹을래? 네,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가지고 냉장고가 막 분할되는 게 막 보여요. 그래요. 네. 그래, 맞아. 계란 함부로 뺏어 먹으면 안 돼요. 맞아. 맞아. 파야 내 냉장고 어디 이렇게 그래, 맞아. 냉장고 그렇게 될 것 같아. 네. 근데 지금 이제 핵개인의 시대 선포하시고 한 1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우리 작가님은 어떻게 요즘 지내세요? 이제 핵개인의 시대라는 그런 어떤 사회 변화를 알려드린 다음에 그걸 또 알리는 작업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대예보라는 게 시대를 알려드리는 일이니까 네. 예보라는 게 좀 정기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예보 준비를 하느라고 네네. 지난 한 1년 가까이 시간 많이 써서 이제 두 번째 예보를 들고 나온 겁니다. 네네네. 예. 그럼 지난번 예보가 이제 핵개인의 시대였고 네. 이번 예보는 뭡니까? 이번 예보는 호명사회예요. 혼명사회? 네. 이름을 불러주는 사회. 야, 드디어 송길령 그 작가님의 저작물 중에 안 와닿는 게 처음이다. 이거 안 와닿습니다. 호명사회가 뭐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약간 저는 감 오는데 네. 찍어봐도 됩니까? 네네네.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비호명 사회잖아요. 오. 왜? 이름 안 부르고 다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과장님, 사장님, 누구 아빠야? 누구 아빠 뭐 이렇게 네. 가잖아요. 아. 거기에서 이제 이름 부르는 시대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연구팀에 빨리 들어오십시오. 역시 맞습니다. 월급은 없대. 네. 월급을 부르는 월급 없어요. 연구니까. 도반을 모신대. 몇 명이나 있어. 이렇게 우리 고용은 없어요. 도반을 모신다는 거야. 청소하고 이런 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정확히 가는 게 보입니다. 네. 그래요? 그럼 직책이 없어진다는 뜻이네요. 뭐 소극적으로는 그런데요. 적극적으로는 숨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통 숨지 않는다? 네, 조직 뒤에 숨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봤던 것 중에서 표현들이 묘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있었어요. 좀 아무래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기관에 다니시던 분들이
정년보다 일찍 나오실 때 표현이 옷을 벗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옷을 입고 있는데 왜 벗는 거지? 그랬더니 조직의 어떤 거대한 영향력 내지는 팀 이런 거로부터의 어떤 그런 일체감을 이제 벗는다는 거죠. 맞죠. 근데 그게 어떨 때 보면은요, 약간 좀 슬픈 얘기처럼 느껴지거든요. 일찍 옷을 벗었다는 표현 자체가. 근데 그렇지가 않고 더 멋진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형태의 가능성이 나왔는데 왜 오늘 그렇게 조직에서 나오는 걸 두려워할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있었던 관행 같은 거였어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그 조직에서 입혀준 그 옷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도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잠깐 먼저 갔다 올게. 유니폼들을 입었나? 예전에 아무래도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 관복을 입었었으니까. 관복에 조선시대 뭐 때. 작업복에 뭐 유니폼들 많았지. 그게 이제 본인의 정체성이자 사실 그때는 신분이었죠.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분할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시험해 볼 만큼 우리 사회가 너그러워졌기 때문에 이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늘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걸 이제 정의를 해본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그 호명 시대라는 거는 뭐 사실은 뭐 서구 국가들 같은 경우 좀 이미 다 호명 시대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호명 시대보다는 사회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호명 사회. 예, 시대는 전환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예전에 다른 형태의 시대에서 이 시대로 움직인다는 거고 네. 사회는 우리 사회의 합의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별로 그러한 곳도 있고 그러하지 못했던 곳도 있었어요. 아직도 많이 좀 경직된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좀 더 유동화가 빨랐던 사회에서는 이제 신분에 대한 것들보다는 오히려 능력이나 혹은 자신의 선호에 대한 부분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났던 먼저 좀 더 부유해졌던 사회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영화의 씬 같은 게 그게 있잖아요.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 보면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하면 I call me Michael. 출발인 거죠. 아무리 이렇게 큰 기관의 장인 경우에도 프렌들리하게 얘기할 때는 이름 부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국에 이제 그런 상황을 상정하기는 어렵죠. 근데 요즘에 제가 전보다 훨씬 더 영어 이메일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아, 해외 사업 많이 하시니까. 예. 예전에는 다 디어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디어. 디어 미스터 뭐. 요즘에 내가 받는 이메일 중에 디어 미스터 킴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뭘로 오네요? 뭘로 와요? 아니, 내가 받는 게 거의 하이 제이콥이나 뭐 하이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도 그냥 완전히 굉장히 그쪽에 장이고 높은 사람이고 Sir 이런 거 안 쓰는구나. 뭐 굉장히 깊은 관계도 아닌데 디어를 쓰는 거는 거의 없고 뭐 하이 뭐 이렇게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정확하게 수직에서 수평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건 명확하거든요. 지난번에 핵개인의 시대라는 책을 낼 때도 사실은 뭐 복잡한 300페이지가 넘는 책이었지만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은 하나예요. 수직이 수평으로 되고 있다. 이제는 그렇게 아래 위라는 느낌보다 함께 가는 걸로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의 태세나 혹은 문화를 바꿔보자는 얘기를 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면 그다음부터 내가 누군지를 궁금해하고 상대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이름을 지어본 게 호명사입니다. 내용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있으니까요. 말씀드리면서 네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름 부르는 거로 바뀌게 되는 게 특별한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그런 필요를 느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원래 뭐 서울수도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다 원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존이 높아진 게 개인으로서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무리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렇게 거대한 사냥을 해왔으면 나는 n분의 1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n분의 1을 해야 되는 건가? 또 한 가지는 이거를 내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예. 왜 나에 대한 어떤 인정은 좀 박하고 전체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지?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농담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런 얘기 있거든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해?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두드러지는 걸 힘들어해? 그랬을 때 얘기하시는 게 그 성과급은 n분의 1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심할서는 혼자 쓴대요. 성과급은 그러다 보니 다 같이 했으니까 다 같이 나눠 공평하게 이렇게 얘기하시고 잘못한 건 네가 잘못한 거니까 당신이 책임져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대값이 낮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할 이유가 없어요. 잘하면 n분의 1이고 잘못하면 100%인데 왜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게 시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네. 옛날에는 어땠었냐면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사람이 엄청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새로 프로젝트 하나 한다고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을 어떻게 모셔오지 이랬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방송국에 있는 분들과도 작업을 좀 많이 해봤는데 놀라는 게 지금도 수십 명이 일하세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딱 두 분 계시거든요. 네. 그럼 이제 거기는 뭐 수많은 스태프분들하고 카메라 뭐 열몇 대 작가분들도 계시고 물론 화려하지만 이런 한 시간짜리 콘텐츠를 만드시는데 요즘 두 분이서 하신다면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가볍게 할 수 있네. 그러면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 기관에 누구였다면 지금은 제가 다 했는데요. 이제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매듭새라든지 거기 따르는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에 수반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결이 다른 것 같은데 확실한 건 뭐냐면 옛날에는 가볍게 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가능해졌죠. 뭐 편집도 훨씬 더 자동화되기 시작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는 작은 규모의 집단이 예전보다는 더 큰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두 분 계신데 제 이름을 안 넣어줘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전 같았으면 뭐 100명이었으니까 이름을 넣어봐야 잘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 자존감도 좀 높아지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그게 가능해지니까. 네. 그리고 그 앞선 예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하셔서 잘 된 그런 컨텐츠들이 있으면 다른 분들도 따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구자가 해왔던 일을 근데 따라가는 그거는 거죠. 약간 시대라기보다 아까 그 어떤 상황인 것 같은 게 서양에는 사실 시아버님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없잖아. 시아버님. 네. 아버님 막 이렇게 여자가 시집 갔어. 그럼 우리는 시자도 안 붙이지만 아버님 어머님이지. 뭐 리차드 앤 뭐 이런 거 없잖아. 나는 그냥 뭐 시집 오면 그렇게 에디 뭐 이렇게 부르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가 호명사인 거예요. 관계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예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은 얘기가 들어있는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게 몇 가지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네. 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요즘 나오는 사진인데 뭐예요? 국지성 호우라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한쪽은 맑고 바로 붙어 있는데 한쪽은 비가 오고 한쪽은 맑은 사진들이 막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왔더니 스콜이 내리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콜이 뭔지 모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비 오면 줄창한 보름 내리고 아닌 경우에는 늘 맑고 건조한 기후였는데 네. 이제는 낮에 한 30분 막 비 오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햇빛 비치는데 여기 막 비 오는 경우도 있죠. 맞아, 서초구 비 오고 강남구 안 네, 와.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후가 바뀐 게 우리 삶을 바꾸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였냐면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은 잠깐 비를 긋고 간대요. 근데 한국 분들은 그걸 모르시고 맞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계속 쏟아지고 올 거니까 빨리 뛰어가지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좀 다르구나. 그 다음에 내가 모르던 것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새로운 변화에 대한 것들을 알고 싶어지죠. 네. 채비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좀 보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예보를 하게 된 건데요. 이건 재밌었어요. 이게 레인 섀도우라는 건데 어떤 거냐면 올라오는 순간 전부 다 수분을 뺏긴대요. 이게 팬 현상이죠. 네, 그래서 내려오다 보면 전부 다 건조한 바람만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붙어 있는데 기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예보를 봤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한테 다가올지를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GPS상으로는 붙어 있으니까. 거꾸로 따지고 본다면 요즘처럼 유동성이 높아지면 내가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살던 대로 살아 그랬었는데 이제는 나도 그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변화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전방위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변화를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관성처럼 사는 건 힘들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이번에 드렸던 키워드는 호명사회라는 키워드를 드렸는데요. 이 호명사회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이름 때문이었어요. 자, 이름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름을 봤죠. 근데 예전에 선비들을 봤더니 뭐 자가 있고 호가 있고 굉장히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이제 아명도 받고 하고 또 태명도 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 중에서 어떤 게 알려지고 있지? 그 다음에 내가 그 이름을 받았는데 실제로 그 이름을 쓰고 있나? 이제 이게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한 2년 전이었는데 이 얘기 들었어요. 퇴사한다. 그때 이제 뭐 팬데믹이 있었고 대퇴사. 예, 자동화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그만두는 일이 벌어졌고요. 미국은 지금도 이래요. 다시 오피스로 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관두고 그래서 원격 근무하는 분들 아직도 꽤 있고 그리고 또 워낙 지금 경기가 화랑이었고 보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예전 방식으로 일하는 분들은 더 많은 보수를 원한다는 거죠. 또 최근에 일어나는 건
블루컬러 잡이 임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유동성이 빨라지는 것이다라는 얘기였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글쎄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벌써 좀 조짐이 보였던 게 퇴사를 부정적으로 안 보던 문화는 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밈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러고 이제 네네. 가는 거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도비 is free 그래가지고 퇴사하는 분한테 뭐 도비가 그려진 케이크 주고 나눠 먹는 거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특징이 있었다면 그런 형태의 것들은 좀 젊은 분들한테 향이 되는 문화였어요. 이 두 분은 지금 전혀 이해 못하고 있는데 저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도비 퇴사하는 거 모르시잖아요. 도비씨 하다는 데 알지. 연준의 비둘기파를 도비씨 하다. 그저 무슨 저 도비가 뭐니? 약간 좀 괴물은 아니고 하여튼 조금 희한하게 생긴 크리처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지금 화면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거죠. 예, 맞아요. 노예처럼 살다가 아마 그 노예 풀이가 된 거죠. 그렇죠. 놓아주는 순간. 네, 놓아주는 순간 이제 뭐 이렇게 인사하고 가는 아마 그런 이제 밈이었던 것 같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은 이제 그 만화 여주인공이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성우 목소리가 왜 되게 예쁜 목소리 있어요. 그거 네. 모르는 것도 문제 있지만 겨우 그거 안다고 여기서 자꾸 아는 척하는 것도 나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조심합시다. 네. 어떻게 오자 달았나? 저요? 아직 안 달았나? 아직 갈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아직 안 달았어요. 아, 오랜만에 정말 재밌네요. 아, 정말. 아주 즐겁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가죠. 그래서 네, 퇴사. 그때가 퇴사가 그야말로 약간 좀 희화되기도 하고 예. 캐주얼하게 된 첫 번째였어요. 그전까지는 방송에 나왔던 퇴사는 대부분 다 슬픈 이야기야. 다큐멘터리예요. 맞아. 예를 들어서 뭐 20몇 년간 다녔었는데 아, 맞네. 그 다음에 거기다 나오셔가지고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그 다음에 생활로도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 출발은 언제였냐면 예전에 금융위기 예전에 외환위기 때 IMF. 그때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구조조정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실직의 공포를 느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들어왔으면 평생 가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도 그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직 안에서의 융화라든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교류가 너무너무 중요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때 기억나는 건 모든 걸 같이 했어요. 동호회도 회사 아니었고, 그 다음에 또 워크샵도 토일 이럴 때 갔었고, 매번 운동회 같은 걸로 집들이는 필수였어요. 집들이를 안 집들이. 하면은 예. 그거는 약간 그 조직에서 적응 못한. 그리고 집들이의 흥행. 얼마나 오시냐. 그렇지. 어. 그래가지고 뭐 20평 아파트에 그냥 신발이 그냥 그 얘기 들으시는 젊은 분들은 엄청 놀라실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이 있었냐고 이랬었겠죠.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유동성이 생기면서 그걸 좀 더 완화시켰고 그 다음에 더 자발적으로 갔던 케이스가 최근이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밀려나는 거였지 그만두는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고 좀 다니면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는데 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저도 함께 일하던 동료분 중에 한 분이 이러셨어요. 저 이제 그만 다니려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3년 됐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셨나요? 일단 아니요. 본인 계획이 그랬대요. 3년만 다니기로. 3년 되는 순간 오셔가지고 이제 시간 됐다고. 그래서 그러네요. 더 많은 경험을 지금도 되게 잘 지내요. 뭐 이모티콘 보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는 쿨하게 잠시 만나고 헤어졌다가 또 만나 이런 형태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때가 22년도에 이제 팬데믹 때 그야말로 새로운 형태의 근무의 방식이라든지 가능성이 모색되는 시절이었다면 지금 나오는 건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3프로 TV에서 함께 마루긴 교수님이랑 함께 했던 내용이었는데 뭐였냐면 이제 오래 산다. 그러니까 직업을 한 두세 개 가질 것 같다. 그것도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하나 직업 끝나고 나면 두 번째 하고 또 세 번째 할 것 같다. 뭐 직장은 10개 넘어가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이유가 그렇지. 날이 갈수록 직업이 존속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얻을 수 있을 만큼 총명함이 유지되는 기간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구나라는 거죠. 근데 이 다음에 나왔던 게 흥미로웠어요. 이제 퇴사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quit job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냐 하면 그만두는 장면을 이렇게 아예 알려요. 막 브이로그처럼. 뭐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고를 당했던 케이스도 알려요. 갑자기 막 레터가 날라오면 놀래잖아요. 그거 중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만둘 때 작정하고 가가지고 카메라 찍는 분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의 일상을 알리는 건 당연하지만 더 이상 해고라는 게 인생의 어떤 몰락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 새로 시작하는 게 일상화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같이 입사했군요. 드디어 인생 시작했습니다. 프로페셔널 커리어가. 그 다음에 은퇴하셨네요. 잘 사셨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왔으면 당분간 잘 지내요.
좀 있으면 또 가실 거고 그만두는 것도 축하 더 좋은 데로 가는 것도 있고 새로운 어떤 선택을 했으니까 이런 식의 일상적인 형태의 퇴사가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삶의 방식도 바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발이 뭐냐면 그만두는 게 빈번해지고 있다. 네네. 더 나아가서 일상화되고 있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특별히 그 회사에서 나한테 뭐 부당하게 뭘 하거나 이러지 않아도 네. 그냥 적당히 이만큼 다녔으면 난 할 만큼 한 것 같고 그렇죠. 또 다른 뭐 직장 찾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커리어의 패스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봐서 나중에 이런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배웠으면 이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더 큰 플랜이 있는 거죠. 전보다 회사에서 직원을 더 괴롭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직원들의 인내심이 줄어든 것도 아닌 건데 제가 느끼는 건 한 3년 다니면 그런데 계속 다니고 있으면 뭔가 초조함을 느끼는 네. 오히려. 그 마치 나 중학교 3학년인데 내년에 나 중학교 4학년 되고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나 중학교 5학년 되네? 좀 없어 보이고.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나는 예전 같으면 야, 너 직장을 벌써 10년째 3번이나 옮겼어. 너 왜 그래? 그런 거가 바뀐 거죠, 완전히. 예전에 너 저도 그 10년째 얘기 다니고 들었거든요. 있다? HR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단기간에 이력서의 줄수가 많은 걸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10년인데 석줄이네? 그러면 안 되지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한 군데 오래 다니셨다 그러면 왜 그러셨죠? 왜 그러셨죠? 삼촌회사? 네. 이런 일이 생길 만큼 지금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 네.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제를 많이 보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닌데 3번 보고 나면 그러면 나도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료들도 많이 옮겨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새롭게 내 삶을 플레이할 건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네. 좋은 점은 다이내믹한 거고요. 힘든 점은 늘 불안해요. 이유가 계속 스위칭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 잡으면 또 움직여야 또 되니까 다음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하시는 것들이 나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들입니다. 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취업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그러면 취업난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만두고 움직였으니까. 빈자리 근데 생겼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막상 지금 기업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일할 분들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또 직업을 구하시는 분들은 일할 데가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벌어지고 있는 거냐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바라보면 통계상에도 보이죠. 지금 일자리가 늘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장년층 이상의 분들이 단기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예전 방식의 정규직 오랫동안 일하는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부분들은 주는 게 확실히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도 좀 있는데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내가 바랬던 직장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관행이 아직도 약간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수적인 그런 문화를 못 견디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들어와서 일정한 만큼의 경력을 만드시면 그만두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이렇게 아워글래스라고 그러죠. 모래시계형 조직으로 바뀌어요. 중간에 자꾸 싹 네, 빠져나가고. 다 나가시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계속 계시고 새롭게 들어온 분들은 늘 있는데 이분들이 경력을 쌓는 순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얘기로는 허리가 없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머리 아파하고 계세요. 이 어워글래스 형태라는 게 또 취약점이 어떤 거냐면 네. 노하우 암묵지 전수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기술을 그렇지. 가지신 분들이 전수라는 방법으로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는데 그래. 가운데가 없으면 이제 고객 관계 다 예. 망가지고. 그렇죠. 리스트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를 많이 골몰하고 계시지만 해결책이 딱히 없어요. 이게 한국 사회의 분배, 이연된 보상, 그 다음에 좀 경직된 문화, 그리고 새로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보상한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방식의 일하는 방법과 새로운 분들이 계속 갈등을 느끼면서 가운데가 사라지는 게 보인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옮기면 옮기는 게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이제 적어도 그게 더 나은 선택으로 느껴지는 사회의 느껴지긴 관계가 온 한데. 거예요. 예. 아니 근데 A 직장에서 B 직장으로 옮기는 이 케이스의 빈도가 확 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 어떤 본부에 작년에 한 분이 그만뒀고 올해 최근에 한 분이 그만뒀어요. 근데 작년에 한 분은 상담을 해보니까 중남미 여행을 해야겠다. 마추픽추도 가고 아르헨티나도 가고 저 뭘 하냐 이 살사 댄스도 배우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또 그런 소질이 있는. 아니 이게 그러니까 뭐 조건이 뭐 이렇게 이런 게 딱 원점 봉쇄되는 거예요. 딱 이 플랜을 얘기하는 순간. 월급 올려줄게도 안 통하고. 그거 안 통하지. 나 지금 당장 티켓팅 해놨는데 뭐. 두 번째는 이거 뭔데?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아일랜드로 워킹 할로데이 간다. 그 내가 아일랜드 살아왔잖아. 야, 그거 별거 없는데. 얘기해줬지. 아니, 근데 간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인생. 맞아요. 지금 삶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요. 예, 이직에만 머무르지 않고 삶의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분들이 엄청 늘었던 이유가 그렇지. 딱 이거예요. 내 삶이 이게 아닌데에 대한 거예요. 이건 내가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엇인지 모르면 탐색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탐색해보고 계신 거고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게 아니라면 시도에 대한 어떤 꽃이 피어지고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더 많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유동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섞일 텐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일단 그만두고 탐색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비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네. 기업의 구조라든지 혹은 우리의 부가가치의 형상이 바뀌는 것까지도 이제 모색될 건데 일단 지금은 힘들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죠. 아니 근데 예를 들어 네. 이렇게 중간에 잠깐 뭐 아일랜드 가고 뭐 이런다 치면 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 한 2, 3년 동안 해서 번 걸로 싹 다 쓰고 아니 또 뭐 놀아보지 뭐 이 정도로 뭐 그냥 무책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도 뭘 돈을 벌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나오는 건 다시 또 엔잡으로 일정한 작업을 만들어서 트시 하시는 경우에 간 경우도 있고 네. 또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많잖아요. 나 유튜브를 하면서 여행하면서 약간의 경비를 충당해. 그다음에 안 많은 분들은 여기 전세를 빼가지고 그걸로 투자 수익을 얻은 다음에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것의 성패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성패가 다 나온 게 아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성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성이 커질 것이고 어떤 분들은 어려워지셨으니까 저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피할 수 있겠죠. 지금은 시도 그게 막 중이다. 시작되는 그 시기라는 말씀이시군요. 지금이요. 예. 그리고 팬데믹 때.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본 거가 제가 신입사원일 때는요.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아서 하는 편의점 알바하고 웬만한 회사 신입사원 연봉하고 계산해 보면 따블은 기본으로 나고 3배 가까이 차이 났어요. 근데 요즘엔 그냥 아주 특별한 회사들 신입사원이 아니면 신입사원 연봉이나 그냥 편의점 알바나 거의 붙어 있어요. 한 1.5배 정도? 네. 그러니 이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내가 여기서 뭘 받는 것에 대한 이른바 프리미엄?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다. 워킹 홀리데이 갔다가 그냥 나 잠깐 편의점 알바 하다가 다시 그 연봉 받아. 비슷한 회사 갔다가 네. 다시 왔다 갔다 하더라도 큰 차이가 안 우리 나는구나. 정프로가 걱정하는 왜 걱정하는 건데 왜? 아, 그래요? 그런 거죠. 다만 이제 집 사는 거 포기, 뭐 포기 다 그 얘기는 포기지만 여기서 3년을 버텨도 팡팡팡 옛날에는 팡팡 뛰었어요. 네. 옛날에 대리될 때 그때 대리될 때 뭐라 그러더라. 금융회사 대리가 사원이 대리되면 심한 경우에 3달치 그 월급을 네. 축하연으로 써야 돼요. 왜냐면 인생이 달라지니까. 하물며 그걸 책임자라 그러거든요, 은행에서는. 아하. 그 주임, 계장 말고 책임자 대리. 밥도 따로 먹었다고. 옛날 진짜로. 경상도 안에. 겸상도 안 했어. 관리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만큼 수당도 책임자. 높고 이렇게 됐다는 도장 얘기죠. 딱 찍는 사람.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사회 변화인데 지금은 당연한데 그때는 당연하지가 않은 거였고 거꾸로 그때 당했지만 지금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 혹은 거기에 따른 근로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가 주는 거는 노동권이 더 커지고 있고 그렇죠. 그만큼의 온전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유동성이 커지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두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만 하더라도 맞아요. 그만두면 안 받아줬고 갔다가 못 들어왔다고요. 그렇죠. 이제 그렇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능력 있는 분들은 한번 다른 형태의 시도를 해볼 수 있을 만큼 사회가 너그러워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상태는 뭐냐면 좋은 직장은 어떤 곳이지?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것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옛날에는 들어갔네? 계속 다니는 거야. 별 문제가 없어 이거였는데 지금은 중간에 허리가 없는 직장 가면 난 너무너무 힘들어. 이유가 지금 후배분들은 계속해서 이걸 제가 해야 되는 건가 얘기하고 계시고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네가 해야지 그러고 계시고 그다음에 문화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팀장님들이 제일 힘들어요 상태가. 그래서 이러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드는 생각은 누가 일을 하는 거냐 그 문제예요. 네, 너의 이름입니다. 되게 유명한 영화가 있죠. 너의 이름이라고. 나 이름은 무엇인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잘 안 부르는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프로님 얘기하신 건 똑같습니다. 네. 이분 누군지 아세요? 유튜브에서 엄청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누구냐면 서준맘이라고. 서준마? 네. 이분이 피식대학에서 그 공화학번이스백이라는 어떤 전체의 거대한 프랜차이즈의 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걸 들고 왔을 때 이분을 맞추셔야 되거든요. 서준맘으로 엄청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의 본명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서준맘으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개그를 하시는 전문가이지만 이 역할로 빵 뜨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본인 이름을 좀 더 달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라스에 나오셨는데 뭐가 나오면 이런 거 나옵니다. 박세미 씨고요. 몇 살이고요. 90년생이고요. 미혼이라고 나와요. 왜 그런 거냐? 여기 역할이 아기 엄마 역할이에요. 근데 너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그냥 누가 보더라도 신도시 맘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 느낌이 물론 신도시 맘이라는 것도 정형화된 것일 수 있지만 생각하는 어떤 일종의 그런 데자뷰처럼 보여지는 역할을 너무 잘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이분은 서준맘으로 알려진 거예요. 전 국민이 거의 다 알죠. 3% 세 분 빼놓고. 그리고 이분은 박세미 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역할로 더 많이 알려졌을 뿐 실제 이름은 앞으로 더 많이 알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분은 평생 동안 서준맘으로 사실 수도 있어요. 이유가 원히트 원더로 간다면 물론 더 다른 일도 하시겠지만 이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이분이잖아요. 일용 엄마. 예, 그러니까요. 일용 엄니. 그렇죠. 일령 엄니죠. 근데 이분이 그때 30대 초반이었대요. 이 역할을 하실 때가. 제가 그렇지, 나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그죠? 그리고 그때 그 역할 하셨던 분 중에서 아들인 역할 하셨던, 일용 역할 하셨던 분이 이분보다 2살이 많았대요. 정은수 씨라고. 네. 그래가지고. 굴곡진 인생을 다녔죠.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요컨대 내용이 뭐냐면 이분은 워낙 유명한 연기자이시니까 다 김수미 선생님인 걸 알고 있지만 처음에 알려졌을 때는 이 역할로 알려졌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TV를 많이 안 보셨으면 평생 이분을 이렇게 인식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소중한 이름인데 이걸 불려놓은 것도 심지어 본인의 역할이지만 거기도 본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일용이의 엄마고 서준의 맘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분의 정말 이름은 우리가 잘 안 부르는 사회에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봤더니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신의별 선호하는 이름을 통계를 내신 거예요. 대법원이 주셨던 정표였는데 예. 대충 그분의 성함을 보면 어느 정도 연세대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숙, 정숙 이런 이름들이 많았는데 그때 영자, 정자, 순자 나오면 1940년대생 그다음에 70년대생들은 은주, 은정, 미경, 은영이고요. 그리고 2000년대생들은 유진, 서연, 수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수비. 네, 그래서 그 당시가 대충 비슷하게 생각하는 멋진 이름의 생각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별이 잘 안 되죠. 이유가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뭐 성함이 김미영 씨였는데 한 반에 4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김미영 ABCD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각자의 개별자로서 이름을 붙였지만 막상 또 비슷한 이름을 쓰는 순간 구별도 안 되고 더군다나 부를 때도 어떻게 불렀냐면 27번 이렇게 불렀다고요. 아, 그렇죠. 아하, 그렇지. 3학년 4반 27번.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보면 개별자로서 호칭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주로 불렀던 이름이 뭐 농촌 지역이나 작은 도시에서는 둘째 이렇게 불렀고 감나무집 둘째 아니면 이럴 수 있죠. 기영이네 둘째 큰형이나 큰누나 이름만 기억하고 둘째 이름은 기억도 못해 아, 이렇게 그렇지, 불렀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도 이름은 안 부르고 3학년 4반 27번이었고 그 다음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훈련병 부를 때는 뭐 274번 훈련병 이렇게 막 부르고 그다음에 불러도 뭐 김상병 이렇게 불렀고 이게 지금 표현되는 게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보시면 여기서 이름이 아, 이렇게 그거는 저 통일하죠. 그렇죠. 영자, 영숙, 순자. 영자, 손자 이렇게 통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그럴까 했더니 이름을 본명을 쓰면 검색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고 그리고 일종의 이것도 나름의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영철은 영철 같은 분, 옥순은 옥순 같은 분을 제작진이 좀 생각하고 가겠죠. 네. 그래서 역시 한 가지로 스테레오타이핑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좀 분류하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대에 대한 생각인데 순자의 자리 거라. 예, 딱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중에 한 명이야. 어디 있음직한 거 한 거고 그 다음에 나름 역할하면 되는 것이지 꼭 개별자의 필요 있는가? 맞아요. 이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사원 때만 이렇게 불러요. 무슨 씨라고. 대리되는 순간부터 정확히 김대리님, 그리고 김 과장님, 김 차장님, 김 부장 이런 식으로 직급에 님자를 붙이죠. 네. 그건 존칭의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좀 늦게 승진하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이유가 같이 입사를 했는데 저는 과장이 되었는데
저분이 차장님이 되시면 나는 누락된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직급에 상하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다리처럼 올라가는 구조를 계속 우리가 푸시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라고 붙이잖아요. 그렇죠. 평등한 케이스죠. 요즘 많이 나오는 매니저, 님, 프로 같은 경우가 평등성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해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름을 안 말하는 사회였다는 얘기고 더 나가서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를 막 검색해 본대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주임이랑 대리랑 누가 더 높은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 궁금하지. 그 다음에 늘 예전에 헷갈렸던 건 전무, 상무, 이사는 도대체 누가 더 높은 거예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이거를 또 해외에서 얘기할 때 명함을 주고받으면 이게 해외는 없는 직급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데퓨티, 제너럴, 매니저, 뭐 어쩌면 계속 붙으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고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들도 후문으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안 끝나고요. 더 가면 여기까지 갑니다. 뭐 상무님 저 협력사 어디랑 같이 식사하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나오신대요? 상무님 나오신대요. 안 되죠. 거긴 부사님 나오셔야죠. 우리가 매출이 큰데 거기보다 시총이 높은데 거기는 작은 규모의 기업이니까 한 클래스 높여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어를 맞춘다고 그러죠. 나도 우리게 강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조직 내에서 위치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게 계급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만 늦게 가도 엄청 서운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얘기할 때도 직급이 높지 않으면 왠지 좀 꼴리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회사는 명함을 파준다고 나가서 영업할 때 가짜 명함. 내부의 직급은 아니고 나가서 얘기할 때는 그래서 저 아 그래요?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대리명함. 그것도 파주지도 않고 네가 파. 역사의 현장을 다 살아오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대리명하고 내 대리명은 틀려. 오! 이게 약간 이거 공식이고 하나는 이게 약간 하나 사자고. 약간 선명도 너무 떨어지는 위조 거야. 지폐처럼. 싼 걸로. 그래서 그것 다음에 나온 건 뭐냐면 뭐 압조법 나오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건지 부장에게 과장님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얘기 끝도 없어요 얘기가. 그래서 이게 나오다 보면 드는 생각이 야 이건 끝도 없이 하이라키를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근데 지금의 수평적 사회에서 이게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를 새로운 세대 사람들이 엄청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렇구나. 재밌는 건 이거를 그 연구하신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고려대학교의 신재영 교수님이라고 국문과 교수님이세요. 예. 언어학자인데 이 얘기를 주셨어요. 207개의 언어를 분석을 해봤더니 207개 중에서 사람을 부를 때 너라고 못 부르는 언어가 7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2인칭 대명사, 너, 당신 이런 걸 쓰는 순간 이게 공손성에 위배되는 그런 언어가 7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어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2인칭 대명사는 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 그러면 너? 큰일 난 거죠 이제. 너라고 그랬어, 너 지금? 그렇죠. 당신도 안 돼요. 당신이 말이야. 당신? 그 순간 멱살 잡으니까 한국어가 존칭으로서 2인칭 대명사를 못 쓰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먼저 보는 게 그분의 직급을 탐색해요. 이유가 뭐라고 불러야 직급에 되는지. 님이라고 붙이면 바로 이게 예우가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직급이 없을 수도 있죠. 개인적 관계인 경우에는 그게 뭐라냐면 저 몇 년생이세요? 형. 몇 학번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선배시네요. 이런 식으로 차라리 선배니까 편하지. 물어봤는데 나이도 어리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 또 하다가 후배님 이러든가 난감하다는 거죠. 선생님 이러든가. 그래서 먼저 상하 간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먼저 탐색한 다음에 호칭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 의해서 호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호칭이 엄청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뭐 신우이부터 온갖 종류의 것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게 결국 언어의 특성이라는 얘기고 교수님 한 번 나가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언어 습관을 좀 바꿔야 우리가 평등성을 확보하지 이걸 안고 가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만큼 수익적 구조를 계속해서 우리가 답습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몰랐었어요. 이러고 보니까 드는 생각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 그거를 푸시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씬이 있거든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요즘은 데리고 나가니까. 네. 그래서 한 놀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우, 귀엽네. 몇 살이야? 6살이요? 그러면, 얘 7살이니까 형이라고 불러. 즉시 만나자마자 그런 서열성을 아주 어릴 때부터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가 나오냐면 늘 싸우는 게 그거 있거든요. 뭐 빠른 80 이런 걸로 엄청 싸우죠. 전 세계에 존재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싸우는 나라가 아니 같이 배웠지만 근데 나이는 차이가 나고 그 나이라는 게 불과 2-3개월 차이일지라도 반드시 나한테 예우해야 될을 계속 압력을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밌는 건 조선시대 때는 뭐 5살, 7살, 10살도 그렇지.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친구로 지냈다는데 오히려 지금 학령기에 만들어진
아무것도 아닌 규칙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옥조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아, 근데 나는 옛날도 아니야. 한 10년 전인데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아, 진짜 그런 직급을 아직도 쓰는 데가 있더라. 뭐요? 참사 봤어? 참사? 아, 참사라는 직급이 있었어. 참사. 민간기업에? 민간기업에. 진짜 옛날 분들이네요. 예. 어. 예. 못 봤지, 한 번도. 우리 거래처에 그런 데가 있었어. 참사. 엄청 쪼개잖아요. 뭐 주임, 대리, 계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임, 쪼개서. 선임, 그것도 다 쪼개져. 그 쪼개는 이유를 내가 알아요. 연봉을 올려줘야 되는데 연봉 올려주기 싫으니까 직급을 올려주는 거예요. 기분이라도 좋으라고. 그렇지. 예. 뭐 줄 때가 됐는데 줄 거는 없고 그러니까 참사. 제 참사지 진짜 그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잖아요. 네. 누군가 나를 예우해주는 표상이 되죠. 예.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래서 예. 일부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나 뭐 잘 나간다는 회사들 중에 그런 거 싹 없애고 네. 이름을 부르는데 특히 영어 이름을 지어낸 거예요. 네. 브라이언은. 네. 예. 근데 다시 돌아온다는데? 다시 직급으로. 했다가? 어. 당연하지. 브라이언 부사장님의 말씀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하지. 저 그렇게 얘기하면 자, 브라이언이 오십니다.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냥 말을 놔야 돼. 브라이언이 진짜 말을 놔야 돼. 그럼요. 응. 동안 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야, 동안아 올라와서 차 한잔해. 아는 붙이지 마. 동환이라고 말해줘. 그거 이게 뭐냐고 이게. 동환 그러면 거기까지 오케이. 동환 아는 하지 마. 그럼 진짜 친구 같잖아. 이게 금방 안 되는 게 그냥 딱 듣는 순간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가 아니라 아니 실적 좋고 분위기 좋을 때 괜찮다니까. 짜증 확 나고 있는데 동환아. 뭐 임마? 그래서 이게 내가 겪어온 세월하고 지금까지 했던 어떤 관성이 있기 때문에 예. 금방 안 바뀌어요. 근데 이럴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을 깊게 하고 연구를 좀 봐야 돼요. 아, 우리 언어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봅시다, 거를 그래서. 고민해보는 거죠. 근데 우리 들었던 게 이거잖아요.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늘 있는 말이죠. 이분이 그 예전에 그 강점기 때 금광 유명한 왕으로 분이죠. 불리던 분이래요. 유명한 분이에요. 네, 최창학 씨라고. 근데 정부에 재밌었던 게 호랑이를 타고 있는 사진을 남기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둘 다 하신 거예요. 가족도 남기고 이름도 남기고. 뭐 남기는 것이 결국 내 어떤 무엇인가에 생명의 일부가 내 사망 이후에도 남길 바라는 게 아닐까에 대한 추정이에요. 네. 말년이 이렇게 좋지는 않으셨어요, 저분이. 예. 이름을 남기고 싶다. 우리는 전부 다. 근데 이름이 그 안에 직함이 들어있고 조직이 들어있으면 그게 제거되면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그렇지, 뭐냐면 그렇지. 조직이 없어도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는 조직보다 오래 살 거니까. 많은 연예인들이 사실 먼저 그렇게 살죠. 그렇죠. 박명수는 박명수지 뭐 존칭이 어디 있고 직급이 어디 있고. 그렇죠. 근데 그분은 그것만으로도 그에 대한 심상과 그에 대한 뉘앙스까지 남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결국 그걸 도모해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름이 중요한 건 알았어요. 우리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러면 이름을 남기기 위한 시도를 우리 사회가 막고 있었는지 혹은 지금 열리는지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하겠죠. 네. 지금 보시면 이게 명함 앱인데 관리 앱이죠. 이름이 리멤버라고. 이름을 잘 지었죠. 네. 무슨 얘기냐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 달라고. 우리 보통 명함 받으면 잘 살펴보지만 몇 장 받으면 어느 순간인가 좀 잊죠. 그러니까 빨리 스캔해서 넣고 필요할 때 연락하세요라는 얘기고. 네네. 그럼 거꾸로 이름이 없는 분은 없지만 기억되는 분은 적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또 이분의 조직도 바뀌고 그다음에 직함도 바뀌고 이러니까 그때 아닌 상태이니 이거를 업데이트를 해주겠다는 앱으로 시작됐던 거였어요. 재밌는 건 이 서비스가 진화되는 게 보이는 게 처음에는 그냥 입력 앱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명함 덱 홀더 같은 게 있었거든요. 사무실에 들을 돌리는 거. 근데 그거 너무 많으니까 안 쓰고 이거를 찍어서 올려서로 해가지고 편하게 관리하게 한 거죠. 재밌는 거 좀 있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게 스카우트 제안을 받는 곳, 그 다음에 경력 채용을 하는 곳으로 서비스가 진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였냐면 여기 훌륭한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시네. 필요할 때 연락해였어요. 좀 있으니까 이분 딴 데 안 옮기세요? 저희 회사에 오세요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좋은 직장 평생 가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 계시는 게 옳고 늘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좋은 직장 계시네? 좀 있으면 옮기시겠네? 그러면 저희 회사에 오시거나 새롭게 뭘 도모해 보시겠어요로 움직이고 있고 이 서비스도 맞춰서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엔 기능적으로 명함 관리 앱이다가 커뮤니티를 거쳐서 지금은 스카우팅하는 앱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우리 사회가 유동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처럼 한 곳에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유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면 크몽, 순고, 뭐 이런 인플런 같은 서비스들이 전부 다 우리가 배우거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른 곳에 파트를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거든요. 요즘 새로 시작하는 게 당근이 알바 시작하거든요. 당근 알바를 누르시면 그 동네에서 여러 가지 재능 있는 분들을 이렇게 단기로 고용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당연히 저희 회사로 와주세요. 삼고초려. 그 다음에 장기간 계약. 그 다음에 이것만 하세요.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월요일만. 맞아. 네, 이 건만. 그 다음에 평판도 쌓여있기 때문에 오히려 산에 있는 분보다 유능할 수도 있어요.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네. 단기로 쓰는 분들에 대한 우리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우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움직이죠. 이거 여기 쓰면 그야말로 잠깐 동안에 정해진 보수만 받고 이게 그야말로 장기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움직이면 잠깐 동안에 짧게 일을 하더라도 본인의 재량권에 높은 보수가 가능하다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이게 좀 더 커지면 이 회사에 일하다가 우리 회사로 오세요. 같이 일해봤더니 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이게 가능해질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면접이라는 단계에서 이분을 일종의 블라인드 배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6개월 프로젝트 해봤는데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럼 당연히 채용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한 방식의 그런 채용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빨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회사가 유동화되면 다른 회사가 유동화됩니다. 이유는 뺏겼어요. 그러면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일종의 데드락 같은 거였어요. 나는 안 뽑는다. 당신도 뽑지 마. 이유가 둘 다 못 움직이니까. 그럼 못 움직이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움직이셨네? 여기 비었네? 그럼 우리도 뽑아야지. 이러면서 속도가 빨라지니까 채용의 턴이 빨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신규 채용은 이제 많이 줄기 시작했죠. 네. 이제 뭐 공채는 거의 없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수시로 모시는 것들은 엄청 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R의 지금 역할도 예전처럼 뭐 많은 분들한테 동시에 연말에 이렇게 공채 시험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새롭게 인재를 찾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계속 움직이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물살이 빨라지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특히 이런 얘기 나오세요. 링크드인 서비스는 워낙 유명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샀죠. 그래서 네. 본인의 프로파일 올리는 서비스였는데 요즘은 거기다가 블로그해요. 사람들이. 업계 소식도 올려요. 그래서 네. 본인을 세일즈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일 여기서 해봤어요 정도로 올리는 거였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나 요즘 업계 소식 다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이런 뉴스에 대해서 내 관점이 이래. 적극적으로 본인의 소셜미디어처럼 이렇게 활성화된 형태의 컨텐츠를 만드는 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링크드인이 이쪽에 이런 소셜 네트워크의 미디어 역할까지 지금 가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웃지 못할 농담이 구성원들이 열심히 링크드인 하고 있으면 왜 이직해?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갑자기 활성화되고 있다. 근데 그건 눈에 보이는 게 그분 링크드인 프로파일이 열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 3년간 게시물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막 2개월 사이에 몇 개가 올라오고 있다. 이건 지금 떠날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사회가 유동성이 정말 빨라지는 게 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되고 있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극소화예요. 유동화는 뭐냐면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이동한다 네, 이런 거고요. 네, 네. 극소화는 뭐냐면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워낙 진화되면서 더 이상 내부 교육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최근에 있는 일인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소비자 리서치를 좀 해봐야겠어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밖에 많이 계시니까 이분들한테 뭐 여쭤보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베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질문 문항에 대해서 한번 점검도 해보고 실제로 가서 하나씩 나눠드리면서 필업 받고 때로는 인터뷰하고 모은 다음에 분석하고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주로 외주였어요. 리서치 회사. 그래서 그분들한테 프로젝트가 한 건 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2개월 걸리죠. 청분한테 여쭤봐 주시고 금액은 얼마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요즘은 그게 전부 다 사스 툴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설계도 전부 다 돼 있고 패널도 온라인으로 돼 있고요. 버튼 누르시면 전체가 돌아가지고 오는 게 바로 만들어지고 네. 분석도 소프트웨어가 해요. 그럼 이제 외주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엔 그런 모든 게 전부 다 내부에 있으면 리서치 팀이 있었고 외부에 있으면 리서치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분이 그냥 버튼 눌러가지고 설계한 다음에 던지고 분석은 기계가 하고 레포팅도 해주고 인사이트 쓰는 것만 본인이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숫자가 줄어요. 네, 네. 예전엔 다 외주 주던 거를 본인이 하는 걸로 증강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회계 처리 소프트웨어부터 요즘 얘기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대체해준 서비스에 심지어
정부가 만든 홈택스도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격리팀이 있었을 때 80명을 했대요. 급여 주려고 그러면 다 세 가지 줘야 되니까. 지금 그렇지 않고 한일사에 격리해요. 한일사에 정말. 월급 주는 것만. 근데 지금은 펀뱅킹 한 번에 끝나고 심지어 바깥쪽에 계시는 우리 세무 대리인이나 그분들이 대신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사람이 급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흥화라는 그런 토픽으로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조직의 크기가 줄어든다. 그리고 한 명이 증강된 거다. 그렇다면 이제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수히 늘었기 때문에 훌륭한 분을 모셔오면 정말 일당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만 모셔가면 효율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분이 움직이면 전체에 대한 우리의 어떤 관점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분을 안 모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그만두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개인이 중요해진 거예요. 네, 옛날에는 네, 네. 수십 명이 했다면 이제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사람한테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우하고 그분을 모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올라오는 거죠.